안녕하세요. 문화원정대 이근아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 격상을 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막상 또 뉴스로 들으니 좀 난감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칩니다. 아이들은 어떤 등교나 등원이 이제 금지되고 원격으로 수업이 다 전환이 되고요. 마스크를 벗느니 마느니 하다가 또다시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나 돌아갈 거야 하던 우기던 목소리 이런 거에 좀 힘이 빠졌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life goes on이니까 삶은 계속 돼야 하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방법을 또 찾고 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잘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뭐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마스크 대란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도 그랬었나요? 아무튼 한동안 마스크 대란으로 주민등록 그 번호였나요? 아니면 태어난 연도였던 것 같으죠? 아무래도 그새 또 가물가물하네요. 그것에 따라서 약국에 줄 서는 순번을 정하기도 했었죠. 자기 날짜가 되면은 가서 줄 서고, 또 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지네가 줄 설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가서 줄 서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됐었어요. 뭐 배급 받듯이 약국 앞에 줄을 서고, 약국의 약사들도 약을 짓는 것을 거의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또 마스크를 뭐 계속 때가 돼서 내 거를 산다고 한들 뭐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스크 한 장으로 일주일 출근하는 내내 일주일 내내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고요. 사실상 일회용이 아닌 정말 다회용 다회용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힘들게 버텼죠, 그 시간들을.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지상파 메인 뉴스에 나와서 황당한 말을 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마스크 안 쓴다. 그래서 마스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된 상황에 대해서 뭐 마치 가르치듯이 교장 선생님 훈계하듯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제 약국 앞에서 줄 선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재미삼아서 줄을 섰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섰던 사람들인 건데, 그 당시 저는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요,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함부로 다 국민을 자기 밑에 까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겸손이라고는 뭐 앞통수 뒤통수 아무리 돌려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백신은 또 어떤가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뉴스에 또 나와서 백신을 북한과 나눠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백신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까? 그 말이 그냥 한 번에 지나쳤다면은 뭐 그냥 미친 개새끼 하고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상조의 오만함과 그냥 겹쳐지고, 그 다음에 이인영의 어떤 계산된 오지랖? 그것과는 좀 거리를 둔 또 한 사람이 떠오르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400만 원을 타서 쓴 사람이죠. 그 사업명은 코로나19 긴급 예술 지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술가들한테 주는 돈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지원금이에요. 근데 그 사업의 목적이 그러한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당시 최고 금액을 받았어요. 물론 최고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뿐만은 아니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아들의 클래스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아들의 클래스가 그 정도인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예술가들에게 주기 위한 지원금을 당당하게 지원을 해서 타서 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나는 영세 예술가들에게 그 지원금을 골고루 잘 나눠줬다. 예. 그리고 그 지원금을 잘 나눠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준 거다. 본인이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아주 굉장히 오만한 말을 해요. 받을 돈이 있고 안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만약 그 돈을 안 받았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6,900만 원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관대하게 통 크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그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돈 받는 것 같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와대 정무수석 말대로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이미 생계 지원을 위한 어떤 예술 자금을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어떤 힘이 안 실린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재난지원금 목록으로 준 거잖아요. 예술가들한테. 그 돈은 정말 누군가에게 숨통이 될 수 있었던 돈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아들은 그 돈이 과연 숨통의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게 그 돈을 받아놓고 또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품격이라는 거는 어느 하루 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건 분명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앞서 언급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인 김상조가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양보하라고요. 대통령 아들은 남들 마스크 한 장도 어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본인은 마스크 두세 장 겹쳐 쓴 셈인 거죠. 어쨌든 4단계 격상 발표가 나고 어저께 저는 좀 답답한 기념으로 와인을 마셨어요. 어저께 한 병을 마셨어요. 네, 한 병을 마시고 몹시 후회를 했죠. 오늘 마치 이쪽 머리에 심장이 달린 것처럼 머리가 두근두근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어찌됐든 제 캐릭터는 투더리 스머프인데, 그러니까 투더리 스머프의 어떤 초긍정 에너지를 장착한 어떤 제 캐릭터대로 지금의 현실을 좀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죠. 존나 버틴다. 또 미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 작가 조지 투커의 작품 한 점을 보고 가실게요. 조지 투커의 작품입니다. 더 서브웨이라는 제목이고요. 1950년에 제작됐어요. 이 사람 작품에서는 초현실주의와 어떤 포토리얼리즘적인 요소를 함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사실적인 묘사, 그런 것들의 조화를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작품은 어떤 모던함이 강요하는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규격화된 사람들, 몰 개성, 어떤 도시인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잡아낸 거죠. 하지만 위에서 꾹꾹 누른다고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해서 응축되어 쌓여 있는 거고, 어느 날 어떤 물잔에 이렇게 표면 장력이 최대한으로 버티다가 넘쳐버리듯이 그 표면 장력을 깨고 나올 만한 에너지가 이제 갑자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림 속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 어떤 유령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어떤 영혼이 이탈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듯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감정은 사치예요. 절대 튀어서도 안 되는 거죠. 무슨 게임 하듯이 절대 튀면 안 돼.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말이에요. 튀면 죽는다 이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게감 쩌는 옷, 그런 것을 입고 엉거주춤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남들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벽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검열과 통제를 피하려면 어떤 옷이 방패가 되었고 그 옷 안에 숨어서 목은 최대한 짧게 붙이고 머리와 몸을 최대한 가깝게 해서 거북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그래요. 우리 현실은 이 그림보다는 좀 자유로워 보여요. 하지만 글쎄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 장치로 어떤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처럼 어떤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몇몇이 모여서 말이죠. 바이러스와 어떤 대면하는 거는 그 밖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검열과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눈을 내리깔거나 외면하진 않아요. 화면 밖을 응시하면서 어떤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는 사람이나 어떤 장치를 쳐다봐요. 제가 오늘 또 올린 글에 댓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냥 뭐 워낙에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라도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새롭지 않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군대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즐기지까진 못하겠지만은 그냥 이 시기를 그냥 지혜롭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4단계 조치, 코로나19 4단계 조치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또 수도권에서 갈 만한 곳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밖의 지역으로 많이 이제 여행이든 뭐든 떠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렇게 현지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모두 조심해서 더 이상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서 살금살금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시기 모두 다 힘내시고요. 네. 오늘 토요일 밤인데 하루 남은 주말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정대 이그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억척질척 문화원정대에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